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두 개입니다. 2차 전지가 폭락을 했을 때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쓸어 담았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9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으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매번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두 개입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2차 전지 종목들은 폭락이라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폭락할 때 더 많이 산,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바닥에 쓸어 담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히려 2023년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타가 실종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그 산타랠리가 실종된 코스피 증시입니다. 불안한 등락 2차 전지 자동차주가 울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의 상승이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상승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2350선에서 위태로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주름 잡던 2차 전지 자동차주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으나 미디어 엔터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따라 코스피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 중국의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와 자동차주의 낙폭이 제일 많이 컸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그중 6위인 삼성 SDI가 하락세가 컸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이 좀 나왔으나 LG 화학의 하락, 현대차의 하락, 기아차의 하락에서 오히려 2차 전지와 자동차주는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주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는 밀렸지만 카카오 이후에 KB금융, 신한지주, 의리금융지주는 아마 금리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포드, GM, 테슬라 등의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코스피도 어느 정도 동조화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오히려 미디어 엔터 쪽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1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좀 전체적으로 반등세가 강하진 않지만 조금은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올라갔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논란의 IRA, 미국 핵심 광물 배터리 조건 내년 3월 이후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미뤄진 거죠. 원래는 2023년에 바로 시작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시작 안 하고 3개월 정도 미뤄서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IRA 관련 조항이 내년 3월부터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 관련 조항의 세부 규정에 대한 공개 일정도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세액공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공개될지 이제 공지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고 3월 이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고객의 자동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라든가 부분에서 재무부가 공제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원산지를 어떻게 정의할지 좀 세부 규정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한국도 미국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걸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재무부는 또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는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제조사들이 세액 규정이 적용이 됐을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결국에는 IRA가 시작이 되는데 핵심 조항은 연말에 발표를 하고 그 대신에 3월에 이후에 아마 IRA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온 이유가 뭐냐? 3개월 정도 유예된다라는 얘기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중심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냥 3개월 정도 유예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다. 그 대신에 연말까지 이 세부 규정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IRA 방향성, 미국 중심의 시장은 절대 법안 개정이라든가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은 2차 전지의 그냥 단발적인 반등이지 실질적인 IRA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 하락 중이고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보다 이 중에서 보다 오히려 급락하고 하락할 때 외국인이 쓸어 담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첨보라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첨보는 내년 큰 폭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 IRA 수혜도 기대가 된다 하면서 유안타에서 이번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유안타 증권은 12일 첨보에 대해 내년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 특히 미국 IRA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는 거죠.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입니다. 북미양 매출 비중도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9만 2천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첨보 주가는 뭐 지금 12일 기준 22만 4,200원인데 현재 가격을 보면은 첨보입니다. 23만 5,400원인데 목표 주가를 29만 원까지 올려놨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매물대 가장 이 많은 구간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 외국인이 진짜 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이 최근 이 첨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오히려 11월, 12월에 쓸어 담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오히려 급락하고 오히려 하락할 때 열심히 주워 담고 있구나. 외국인이 진짜 모으고 있구나.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첨보는 2023년 4분기 F전해질 4,000톤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첨가제 6,000톤도 3분기에 양산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증설 효과가 미미했으나 내년에는 12,330톤 추가 증설이 예정돼 있으면서 외형 성장폭이 클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에 약 1,200인데 앞으로 2023년도에 12,330톤이죠. 10배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12,470톤, 3만 톤, 6만 톤까지 해서 말도 안 되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2023년 가격 경쟁력을 활용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18%대 영업이익률로 타 소재 대비 높은 이익률이 두드러질 것이다. 성장성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IRA의 악재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미향 매출 비중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IRA 정책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에서 첨가제 중심으로 첨보의 미국향 매출 비중 확대가 기대가 된다. 특히 2023년부터 미국 배터리셀 공장 확대로 인한 관련 수주 모멘텀이 클 것이다. 2023년부터 고가의 리튬이온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원재료 변경을 통한 제조 원가 30% 절감 제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좀 싸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보가 앞으로 성장성이 오히려 10배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구나. 오히려 IRA의 수혜를 입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IRA 악재를 입는데 오히려 IRA 수혜를 입고 있는 게 첨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우리가 지금 유안타 얘기만 듣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키움증권입니다. 첨보 묘포 주가 상향 2023년부터 전해질 증설 효과 본격화. 키움증권도 똑같은 분석이죠. 첨보는 프리미엄 전해질 및 첨가제 설비의 증설 효과가 2023년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방금 전에 유안타 같은 경우는 29만 원 얘기를 했는데 키움증권은 30만 원까지도 열어두자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했죠. 보시면은 첨보는 올해 3분기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중국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고 증설 효과가 내년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만큼이나 2023년을 기점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는데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특수 전해질은 F 전해질을 비롯해 다양한 전해질을 생산합니다. 전해질이 뭔데요?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을 담당하는 물질이고 양극과 음극의 리튬이온 이동 통로를 제공하는 매개체인 전해핵의 핵심 소재입니다. 전해핵의 원가 구조를 살펴보면 리튬을 포함하는 전해질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이 밖에 에너지 밀도와 수명 안정성을 위한 첨가제가 약 30%, 기타가 25%. 그래서 전해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누가 첨보가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분기 주력 전해질 제품인 피전해질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성장을 했고요. 내년에도 오히려 더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말 연간 기준 1000톤 생산 시설 준공 뒤에 내년부터 매출에 반영이 되고 2023년 연간 4000톤 생산 시설 완공 후에 4분기부터 완전 가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F전해질 1000톤 가운데 신공법 테스트에 따라 일부 물량만 출하되고 있는 만큼이나 내년은 생산 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죠. 그렇네요. 누가 키움증권에서도 약 30만 원까지 첨보를 보고 있고 성장성이 10배 이상 기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안타 얘기만 했는데 키움증권도 목표가 얼마? 30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유안타가 29만 2천 원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유안타 키움 둘이 봤지만 한 개만 더 보자는 거죠. 어디 보냐? 바로 한투입니다. 한투 첨보 34만 원까지 간다. 미국 IRA 직접적 수혜주다라 놔주고 있죠.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은 첨보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키움증권이 30만 원 줬죠. 여기서 34만 원까지 올려준 게 한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안타, 여기가 키움증권, 여기가 이제 한투입니다. 엄청나게 목표가를 높이 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쭉 보시면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IRA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첨보를 미국 IRA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소재 부품의 사용을 배제하도록 요구해서 미국은 중국산 비중이 높은 전해액 원재료 공급망을
한국과 일본으로 다변화해야 되고 그게 바로 첨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전해액의 원재료를 첨보가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보 올해 영업이익을 95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620억 원 대비해서 53%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평균 PER 50배를 받았던 2021년은 중국향 매출이 컸지만 앞으로 미국의 매출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한투에서도 34만 원까지 보고 있는 게 현재 첨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투에서는 34만 원 목표가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얘기한 대로 IRA에 수혜를 입는 기업이 첨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뭐다? 첫 번째 종목이 첨보다. 첨보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외국인이 열심히 쓸어 담고 있다. 아까 전에 수급 보여드렸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정말 열심히 하락할 때 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첨보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오히려 사고 있죠. 이재용 배터리 세일즈 효과 삼성 SDI 사상 첫 2주 눈높이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소리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BMW 그룹의 올리버 집세 회장과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만나며 고객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삼성과 BMW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배터리뿐 아니라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협력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17일 오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올리버 집세 BMW CEO 등 경영진과 만났고요. BMW 전기차에 탑재되는 삼성 SDI 프리미엄 리튬이온 배터리 P5를 포함해서 양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6월 유럽 출장에서도 BMW를 만나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헝가리 배터리 공장도 갔고 고객사인 BMW도 만났다. 자동차 업계에 급변하는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삼성은 BMW랑 관계가 좋았습니다. 약 13년 전에 2009년 양사는 전기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배터리 중심의 협력을 진행을 했고 협력 초기부터 BMW 경영진과 실제 이 회장이 과거에서부터 교류를 해왔고 양사 간 전기차 협력 강화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래서 i3를 시작으로 i8, iX, i4 등 삼성 SDI 배터리가 공급이 됐고요. 그래서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서서 차세대 소재라든가 전기차 기술 공동 개발까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생 관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보면은 BMW는 직접 영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그냥 세일즈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단가요? 이게 끝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일단 첫 번째,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최근 외국인 순매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입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히려 남들 다 팔고 나갈 때, 오히려 남들 다 털고 나갈 때 외국인은 오히려 급락할 때 더 쓸어남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삼성 SDI는 오히려 급락할 때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네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럼 증권사 전망도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나쁘게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대신증권입니다. 삼성 SDI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90만 원 간다. 목표가를 90만 원 잡았죠. 9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삼성 SDI고요. 90만 원이면 지금부터 약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더 날아가는 구간이 9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 주가 90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내년 고부가 배터리 젠5와 원년 정지 매출 확대로 실적 차별화가 기대가 된다. 내년 전기차 중심 배터리 매출 증가로 전체 외형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0%, 17%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수익성 중심의 고부가 배터리 전략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얘기죠.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지만 BMW, 폭스바겐 등 주요 고객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젠5라든가 비싼 전지 비중 증가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신규 법인 스트란티스 JV 투자로 글로벌 고객 다변화라든가 중대형 전지, 비싼 전지를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삼성 SDI를 90만 원까지도 목표가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는 거죠. 아니, 대신증권이 90만 원까지 보기에는 너무 지금 분석이 짧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 글로벌 거래선 다변화 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똑같이 대신증권입니다. 보시면은 대신증권이 삼성 SDI에 대해서 내년 고부가 배터리, 원형 배터리 매출 확대, 실적 차별화가 기대가 된다. 왜냐면은 삼성 SDI의 4분기 영업이익은 5,4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차 중심의 중대형 및 소형 배터리 매출이 각각 증가하면서 비중이 확대가 됐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도 양호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스마트폰형 배터리 매출이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에는 EV 중심 배터리 매출 증가로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 아까 얘기한 대로 9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뭐 대신증권에서 90만 원이라든가 하는데 뭐 한 개 더 증권사 볼 수 있을까요? 키움증권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주는 편이죠. 근데 삼성 SDI 테슬라발 우려와 관련이 낮다. 목표가를 유지해라. 라고 엄청나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 SDI가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쭉 보시면 키움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최근 제기한 테슬라발 우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배터리 업종의 주가 조정은 테슬라발 중국 전기차 수요 우려, 경쟁사 수급 우려 등 측면이 있지만 삼성 SDI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기 때문에 목표가 90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90만 원이면 아까 얘기한 우리 대신증권의 목표가와 똑같은 이 구간을 돌파하고 넘어서야 90만 원입니다. 그렇네요. 상당히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분기는 환율과 연말 품질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을 고려해 실적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년 자동차 전지 부분의 적극적 행보에 주목을 해야 된다. 글로벌 OEM들이 배터리 조달처 다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 SDI의 고출력, 고밀도, 각형 배터리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 젠5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죠. 그리고 북미 합작법인 파트너를 확대해서 IRA 대응력이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680 뭐 우리가 흔히 원형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죠. 고객과 수주가 확정되면서 입지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키움증권도 삼성 SDI는 테슬라와 관계없이 오히려 IRA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키움증권도 똑같이 목표가 얼마? 90만 원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삼성 SDI가 눌리지만 외국인이 오히려 하락할 때 더 많이 주워 담고 있는 상태고요. 이 구간에서 증권사들의 목표가 얼마? 전고점 돌파까지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폭락에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 뭐냐? 첫 번째가 첨보였고요. 두 번째가 삼성 SDI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종목 관심 갖고 가겠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의 저가에 긍정적이고 경제적인 종목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그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바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100% 무료 어플은 나는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하시고 뭐라고 검색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시장 전망 자료집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이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누르시면은 실전 매매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11월 21일, 20일, 19일, 16일, 15일 추천주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립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시고요. 이 장 시작 전 무료 이슈들 꼭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리튬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